안녕하십니까. 케미 무명입니다. 또 수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분석 및 그리고 리비안의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제가 분석에 앞서가지고 일단 이제 슈퍼땡스 해주신 하영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난 영상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영상 뒷부분에 제가 이제 감사 인사를 올려서 좀 마음 한켠에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번 영상 초반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아이디는 밝힐 수 없지만 또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께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정기적이든 간헐적이든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우러나서 저에게 또 응원과 지지를 이제 멤버십과 슈퍼 땡스를 통해 가지고 보내주시는 구독자분들 때문에 정말 힘이 되고 지칠 때도 있거든요, 사실. 예, 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때나, 좀 뭔가 또 주가가 또 분석대로 뭔가 또 잘 흘러가지 않을 때도 그렇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일주일에 세 번씩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이 제가 뭐 이렇게 업자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라 하죠? 이 방송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예, 뭐 약간 생계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좀 지칠 때가 있어요. 예, 지칠 때도 있고 이게 거의 하루 건너 이제 일주일에 세 번씩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별로 보잘것없는 영상 이거 하나 올리는데도 굉장한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니까 그게 뭐 작든 크든 어쨌든 저에게는 큰 진짜 힘과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좀 뭔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제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 때 사실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날 오후장이었죠. 여기 보시면은 오후장에 이날이죠. 요 파란 이 음복날 좀 과도하게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후장에 들어서. 그래가지고 오후장에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 매수 시도를 했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날 최저가가 11,620원까지 떨어졌어요. 과도하게 하락이 오면은 원래는 봉을 좀 몇 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와 동시에 제가 만약에 이제 과도하게 좀 하락이 나오면은 그때는 분할 매수를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날 오후장에 좀 그런 모습이 보여서 좀 이제 분할 매수를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체결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거의 조금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11,620원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그보다 조금 더 낮게 제가 살려고 했다는 얘기겠죠. 예. 아무튼 체결로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좀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그 뒤로 조금 이제 그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제 이제 뭐 입증하는데 동등성 입증에 자신감을 뭐 내비치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조금 주가가 조금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허세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200% 300% 무조건 돼야 된다. 예,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야 되고 이것은 무조건 돼야 된다. 정말 이거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는 이 그룹사 로직스까지 포함해서 이 그룹사가 이제 생존 여부 그리고 신뢰의 어떤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지금이 완전 신뢰가 뭐 바닥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바닥 근처거든요. 예, 회사에 대한 신뢰가. 근데 이 신뢰마저도 이 진짜 그나마 남아있던 이 신뢰마저도 다 깨버릴 수 있는 게 이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받는 것이 그것이다.
예, 어찌 보면은 정식으로는 두 번이지만 중간에 한 번 원래 첫 번째 신청 때 부정적인 의견을 받고 재신청했다가 그 재신청한 것을 자진 철회를 했잖아요. 이런 과정을 다 겪고 나서도 이번에 정식적으로 이제 재신청을 이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못했다 하면은 이것은 앞으로의 어떤 다른 이제 뭐 휴미라라든지 아바스틴이라든지 췌장암 식량마저도 조금 이제 신뢰에 대한 예 진짜 뭐 나중에 돼서 승인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이 바이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인데 이 뭐 아니면 도 뭔지 돈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회사 그냥 사측 자체도 자기들도 몰라. 자기들도 어찌 보면은 수험생이기 때문에 결과를 자기들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대감과 그리고 이 사측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발표들, 입장문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투자자들이 그들의 어떤 그 뭐 언론을 통해 가지고 내비치는 것이든 아니면 뭐 공시를 통해 가지고 뭘 하는 것이든 그것에 대한 신뢰도를 가져야지 어느 정도 그것이 신뢰가 기대감으로 이어져서 주가가 끌어올려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앞서 이제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부정적 의견을 받고 또 재신청했다가 자진 철회를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회사에 대한 지금 신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만약에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가 이번에도 만약에 이게 승인이 안 됐다 하면은 굉장한 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타격을 입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의 불승인이 났다 하면은 진짜 이 투자 자체를 철회를 해야 될지 예, 손절을 취해야 될지 아니면 그래도 뭔가 믿을 구석이 남아 있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투자 철회하는 것이 그쪽으로 약간 갈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정도로 이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이 승인 여부가 중요하다. 지금 자기들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부분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가 승인이 나더라도 이것이 사실상 뭐 매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에 대한 이득이 엄청나게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회사 측도 지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오히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단가를 낮춰가지고 마진을 좀 줄이는 거죠. 마진을 줄여가면서까지 그 이 레드오션인 이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판이다.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자체가 이 뭔가 상업적으로 뭐 유용성이 크다, 효율이 크고 마진이 크고 이런 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고 이것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룹사 입장에서는 상징적인 역할이다. 뭐 물론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는 바이오는 또 저는 다른 제조업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만 일어나면은 좀 마진율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예, 이 제약이 그래요. 예, 왜냐하면 원가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오히려 그 원가 책정할 때 그 재료에 대한 원가는 굉장히 낮아요. 다만 그동안 자기들이 쏟아부었던 연구비, 그러니까 연구비나 개발비, 그리고 이런 거 뭐 임상 진행하고 예? 이런 것들 그리고 뭐 EMA든 뭐 FDA든 이런 거 이제 신청 뭐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많이 이제 선제적으로 들어간 부분들 그 부분들을 근데 그 부분들은 이미 회계상으로 이미 손실로 잡혔죠. 자기들이 약에 대한 단가를 그 단가를 만들 때는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제약사들의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의 단가도 일단은 참고를 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네들 이미 들어간 돈 이미 회계상으로 이제 그 지출로 다 손실로 잡혀 있는 그것마저도 자기들이 그 단가에다가 넣겠지만 이게 우리가 나중에 자기네들이 매출을 발표하고 실적을 발표할 때 그 실적에는 이미
그 연구개발비나 임상 진행비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손실 처리됐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이 약을 팔아가지고 남기는 돈이, 그래서 이게 매출이 적더라도 이익은 나는 구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매출을 얼마나 끌어올릴 것이냐의 문제지, 다른 제조업은 매출을 어느 정도 이상을 넘겨야지. 어느 정도 이상을 넘겨야지 이것이 마진이나 순수 마진이 나오는 구조지만 제약은 좀 다르다. 예, 먼저 손실부터 이미 앞서서 다 털어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상업적인 접근보다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상업적인 접근보다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에 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좀 데이터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정말 이것을 승인 안 해주면 도대체 뭘 승인해 줄 거냐 할 정도의, 정말 그 정도까지 좀 준비를 철저하게 좀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예, 아직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룹 어떤 임원진, 경영진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부도덕하고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것들은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일말의 신뢰를 계속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를 이어가고 분할 매수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이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좀 EMA와 좀 긴밀하게 좀 협력을 해서 혹시라도 좀 부족할 수 있고, 혹시라도 그 이제 심사위원들에서 좀 의견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갈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좀 보충하고 제대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꼭 승인을 받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 자신감을 비추는 그런 기사가 또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소폭의 지금 주가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분할 매수의 타이밍을 지금 놓친 거죠. 예, 월요일날 11,620원까지 떨어졌는데 욕심을 부리다가 거기에 조금 미치지 못해 가지고 체결이 안 됐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체결이 안 돼 가지고 떠나가 이게 주가가 더 올라 버렸어. 예. 한번 어찌 보면 못 산데 추격 매수를 저는 보통 하지 않는 편이에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 제가 분석한 그 자리에 오거나 그 자리에서 좀 과도하게 하락이 나오면은 저는 매수를 하지, 좀 의미 없는 자리에서는 저는 분할 매수 하지 않는다는 점, 그것을 좀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단은 하방으로의 압력이 조금은 작아졌다. 예, 왜냐면은 제가 봉 차트를 몇 개를 계속 더 보겠다 했던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우리 12,000원인 이 지지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확인하고 내가 분할 매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좀 약간 과도 하락이 여기에 나오면서 제가 매수를 추진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어쨌든 지지하는 모습을 일단은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것이 추세적으로 올라가서 다시 13,500원 위에 저항선이 13,500원 위로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때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이때 한번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것이 이어질지는 지금 솔직히 그냥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자신감만 내비쳐 가지고는 쉽지 않다. 제가 월요일 영상에서 거시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분위기고 있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런 경계하는 이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별 그렇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이, 이슈가 없이, 재료가 없이 이렇게 13,500원을 재탈환하기는 지금 당장 생각할 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많은 이슈들이 걸려 있잖아요. 예, 원래는 진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딸랑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캔서 문샷이라는 이 멤버로 이제 확정되면서 캔서 문샷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에 따라서 최장암
신약, 그리고 최장암 진단키트, 예, 요런 것들도 같이 이슈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들, 우리 약간 이제 바이오시밀러 후발적으로 지금 파이프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뭐 아바스틴이라든지 휴미라 관련해 가지고 임상 관련해 가지고 또 이슈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허셉텐 바이오시밀러 발표일만 내년 상반기를 우리 생각한다면은 지루해질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일 수도 있지만, 뭐 캔서 문샷이 약간 불을 당겼다. 요 불을 당기면서 다른 재료들까지도 조금씩 부상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들이 허셉텐 바이오시밀러 관련 이슈가 아니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재료들, 이런 이슈들이 좀 중간에 좀 괜찮은 뉴스들이 호재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13,500원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좀 힘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거시경제 환경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런 상황이고, 그 반면에 호재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좀 이슈거리가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게 상계가 돼가지고 뭐 확실히 13,500원 위로 조만간 올랐을 것이다 라고 뭐 완전히 그렇게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좀 하방 압력은 이 종전보다는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 왜냐면 수차례 이 공차트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12,000원 여기를 우야동동 지지해주는 모습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다 무색이 되고 완전히 다 깔아뭉갤 정도의 어떤 거시경제 악화, 뭐 만약에 뭐 다 또다시 무슨 은행이 또 파산을 한다든지, 예, 이번에 뭐 미국발 미국발 이제 신용등급 하락, 요런 이슈들, 그와 이제 비슷하게 이것이 뭐 유럽에서 터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시아에서 터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딱, 우리가 예측되는 그런 악재들은 악재가 아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곳곳에 이런 안 좋은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는 어디서 뭐가 터질지 알 수가 없어. 그런 하방 압력, 그렇게 강력한, 진짜 초강력한 그런 악재가 아니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12,000원 요 선은 어떻게든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 계속 나오지 않겠나. 하방 압력이 조금 종전보다는 조금 낮아졌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강보합 혹은 이 13,500원을 재탈환할 수 있는 힘이 종전보다는 그래도 좀 세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뭐 우리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주가가 지금 오늘 지금 방송 찍고 있는 중에 이제 12,500원에서 좀 등락을 하고 있지만, 다시 좀 저는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다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예, 놓친 기회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다시 재시도를 할 것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차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최근에 약간 줄어드는 모습이 있었지만, 또 어제 또 거래량이 좀 살짝 살아나면서 오늘도 거래량이 일단은 지금 오전 10시 반 가까이 되는데 지금 7만 몇천 주가 됐어요. 꾸준히 제가 뭐 30에서 50만 주 거래량이 나와주면 참 좋겠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20에서 지금 한 40만 주 정도가 나온다. 하지만 나쁘지 않다. 이것도 20에서 40만 주도 나쁘지 않은 그런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이라도 계속해서 좀 꾸준히 나와줬습니다. 이게 꾸준함이 중요한 거다. 꾸준히 이게 거래량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하방 압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해 가지고 좀 관찰을 하시고, 우리가 초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우리가 만족할 만큼의 어떤 주가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지만 중단기적으로 장기가 아닌 중장기가 아닌 중단기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예. 초단기는 아무래도 뭐 우리가 몇 주, 뭐 한 달, 뭐 두 달, 뭐 요래 본다면 중단기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6개월에서 1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인 이제 그 이상이겠죠. 그래서 초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은 초단기적인 거는 사실상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인간이 분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석의 의미가 없다. 예. 맞춤의 운이에요. 그냥 맞춤의 운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시 재차 만약에 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주가가 온다면은 다시 한번 매수하실 것을 저 추천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자꾸 이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우리 좀 애간장을 태우고는 있지만, 최근에 어쨌든 캔서 문샷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조금씩 부각이 되고, 여전히 소외주인 것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 소외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쨌든 주가가 받쳐주고, 그리고 이슈들이 어쨌든 뭐 많은 사람들이 보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언론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언젠가는 이게 주가가 만약에 튀어서 인기 검색 종목에 노출이 되면은 다시 한번 그런 것이 수급이 달라지겠죠. 예, 소외주에서 벗어나면 수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재차 주가가 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됩니다. 지금은 수급 자체가 좀 사실 부족해요. 20만 주에서 40만 주 유지해 주는 것은 그냥 현상 유지 정도가 되는 것이고, 30에서 50만 주가 나오면은 그래도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힘은 될 수 있다. 하지만 20만 주, 40만 주는 나쁘진 않지만 좀 현상 유지 혹은 좀 하방 압력을 좀 약화시키는 정도. 근데 20만 주 아래다. 계속해서 10만 주 안팎 이런 거래량이 이렇게 이전처럼 이런 거래량이 나온다면 주가가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꾸준히 20에서 40만 주라도 나와줘야지 강보합 정도로 우리가 주가가 조금 버텨내고, 뭔가를 조금 호재 뉴스가 나왔을 때도 주가가 좀 우상향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거래량을 좀 예의주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딱 뭐 금액을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제 왜냐면 그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주가를 딱 얼마쯤 오면 대충 이래 뭐 사라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제가 멤버십 준비하면서 뭐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좀 법을 좀 보다 보니까 좀 직접적으로 좀 언급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제가 매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보고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도 뭐 시도를 했지만 이제 체결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체결에 성공은 못했지만 어쨌든 그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또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을 조금 의미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호시탐탐 분할 매수를 하려고 다시 또 의미 있는 자리를 또 지켜볼 것이다. 그 자리는 아무래도 좀 지지하는 선의 근처가 아닐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 마치고 다음인 이제 리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비안 차트입니다. 자, 리비안이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를 했고, 이제 시장 예상치를 이제 상회하고, 그리고 손실폭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손실은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것이죠. 손실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실적과 그리고 원래 올해 23년도 생산 대수를 5만 대로 설정을 했었는데 이 생산 대수도 지금 5만 2천 대로 이제 상향 조정하는 등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다 터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장중 이제 정규장에서도 한 2%대 정도 오르는 것으로 그치고 시간 외에서 그냥 시간 외에서도 주가가 그냥 보합으로 끝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예, 오히려 반대로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판이고 그냥 엉망진창이고 거기다가 이제 가격 인하를 했다고 가격 인하를 했다고 주가가 그렇게 오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물론 주가라는 것이 지금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주당 가격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주가가 굉장히 낮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호가 단계가 있잖아요. 호가 단계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0.01달러씩 움직입니다. 우리 HTS에는 표시는 안 되지만 0.01달러 이하까지도 가능해요. 숫자 자리로 봤을 때. 근데 기본적인 우리 HTS로 보여주는 그 단위는 0.01달러입니다. 이 0.01달러는 똑같아요. 1달러, 주당 1달러인 종목이나 주당 100달러인 종목이나 똑같습니다. 다 0.01달러 호가 단위로 부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만원 이하인 종목과 10만원 이상이 넘어가는 종목, 중간에 뭐 5만원 이상일 때, 10만원 이상일 때, 뭐 만원 이상일 때, 뭐 5천원 이상일 때 이게 호가 단위가 달라요. 당연히 주당 가격이 낮으면은 이게 10원 단위, 그 다음에 뭐 50원 단위, 그 다음에 100원 단위, 그 다음에 500원 단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단위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상관없이 한마디로 나중에 뭐 주가가 쭉쭉쭉쭉 내려가지고 루시드가 만약에 1달러가 된다. 그럼 1달러일 때 0.01은 1%잖아요. 그러니까 호가 단위 하나가 1%씩 움직이는 거야. 한 호가가 움직일 때마다의 상승률이나 하락률이 완전히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가격 인하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그런 것들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만약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것이 주가로 나타난다. 이러면은 루시드는 급등을 하는 거예요. 호가 단위 자체가 현재 주당 가격에 대비해서 이게 높기 때문에 단위당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게 매수세가 좀 딱 들어오면은 이게 주가가 팍 폭등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것이 하락 쪽으로 작용을 한다. 투자자들이 가격 인하 정책이 이제 가격 인하를 하면 판매는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마진율이 떨어지잖아요. 마진율이 떨어지는데 과연 이게 매출이 확 늘어날까? 매출은 크게 오르지 않고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주가를 내다 팔고 당연히 하락으로 이 압력을 받으면 당연히 주가는 폭락을 하겠죠. 예, 똑같습니다. 떨어질 때 단위도 똑같은 오를 때 단위랑 똑같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또 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루시드 폭등의 어떤 한 원인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일단 루시드는 제가 뭐 따로 분석은 드리지는 않겠어요. 예, 일단 뭐 우리 리비안의 경쟁업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경쟁업체이기도 하지만 같은 스타트업, 전기 스타트업 종목으로서 또 약간 전후에 동료애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좋든 싫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리비아는 현재 주가가 지금 25달러 안팎에서 놀고 있고, 아무래도 25달러 대비해서 이제 호가 단위가 0.01달러씩 움직인다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단위당 나와 있는
매물들이 좀 다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이제 상승과 하락할 때의 어떤 폭이 좀 그와 다른 주당 가격이 좀 낮은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런 것이 크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리비안이 이런 호실적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 사실 좀 의구심이 있어요. 물론 지금 거시경제가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면은 다른 오른 종목들은 뭐가 되냐 이거죠. 오히려 뭔가 반대되는 상황, 호실적이 나왔는데가 주가가 그만큼 튀어오르지 못했다는 거. 오히려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은데도 엄청난 폭등을 일으킨 종목, 아까 금방 말씀드린 루시드. 무엇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비아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그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의 실적을 발표했고 손실폭도 대폭 줄였죠. 원래 종전에는 주당 손실이 1.41달러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거의 1달러 수준, 거의 뭐 30%가 손실폭을 줄였다. 이제 머지않아 이제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조지아 공장이에요. 조지아 공장이 착공에 제가 들어갔다고 좀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조지아 공장의 어떤 좀 공장 어떤 설립 속도, 예, 그에 맞춰서 이제 R2 플랫폼이 이제 언제 출시될지의 어떤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을 조명해 볼 때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리비안이 뭔가 대세적인 상승세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 2024년도라 저는 생각합니다. 2024년도는 그리고 흑자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 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흑자 전환과 R2 플랫폼의 어떤 출시, 물론 2024년도에 R2 플랫폼 기반의 차량이 출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25년도, 26년도를 예측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약간 선반영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24년도가 이제 조금 리비안 주가가 몇 단계, 한 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거시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이 정도 주가가 버텨주고 있고 고실적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거시경제에 대한 좀 완화, 최근에 이제 제가 환율 얘기를 했어요. 유가 얘기도 하고 지금 환율이 확 뛰었잖아요. 예, 환율이 뛴다는 말은 이제 달러의 어떤 그 금리가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의미죠. 근데 국채가 오른다는 의미가 뭐예요? 금리가 오른다는 말은 그 국채를 발행하는 주체의 어떤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 담보가 있는 대출을 해줄 때의 금리보다 담보 없이 그냥 신용대출, 신용대출은 내가 원금을 회수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리스크가 크니까 더 높은 금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지금 리비안의 이런 호실적과 시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뭔가 탄력받지 않는 것은 뭐 물론 이전에 단기간에 이렇게 이만큼 대폭 오른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출시 때문에 아마 조금 경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이버 트럭에 대한 좀 경계감, 사이버 트럭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은 얘네들이 아마 픽업 트럭 분야도 지금, 왜냐면 얘들 주력이 지금 우리 리비안 주력이 SUV와 픽업 트럭 그리고 상업용 밴인데 요 세 가지 중에 지금 픽업 트럭, 예, R1 T죠. 예,
R&T 요거에 대한 좀 수요가 좀 사이버 트럭 때문에 좀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계감 때문에 아마 주가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조금 폭등하지 못한 그런 걸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뭐 이런 거는 이미 다른 데서도 나오고는 있어요. 다른 데서도 나오고 있는 분석이긴 한데 딱히 이유를 찾기가 힘들어요. 이거 아니고서는 조금 찾기가 힘들다. 리비안이 소외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사이버 트럭 출시 이후에 어떤 그 시장 반응이라든지 소비자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지켜보자.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 와중에도 분명히 주가는 분명히 오를 것이다. 예. 뭐 대폭 오를지 안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증명해냈기 때문에 리비안은 증명해냈기 때문에 이런 숫자나 이런 데이터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에 기반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 월가의 성향상 주가가 현재보다는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저는 월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월요일장이 끝나고 이제 미국의 이제 장이 열리죠. 월요일장이 열리죠. 이날 월요일 날 주당 23.81달러에 5,000달러치 매수를 했습니다.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또 뭐 운이 따라줬는지 모르겠지만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와 다르게 일단은 체결이 됐어요. 이날이겠죠. 이날. 예, 이게 빨간 날, 이날. 저는 이날도 과도 하락으로 봤기 때문에 이날 분할 매수를 들어갔고 운 좋게 운이 좋았던 건지 뭐 어쨌든지 체결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단은 체결이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이날은 앞서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발표 전에 저는 일단은 분할 매수를 한번 들어가려고 좀 기회를 엿봤는데 정말 저에게 기회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과도 하락이 좀 나와주더라고. 이유는 모르겠어. 하지만 저는 과도 하락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매수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과도 하락이 나오길래 찬스다 이 생각해서 저는 과감하게 일단은 분할 매수를 들어갔고 그렇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5,000달러 정도 주당 23.81달러에 체결을 했다. 이런 말씀을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리비안의 이 실적 발표 이후로 우리가 더욱더 확신이 생기겠죠. 왜냐면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자기들이 좋게 일단 형성을 했고 그 가이드라인조차도 뛰어넘는 실적도 호조고 이제 판매량도 이제 판매량이나 뭐 이 생산 대수, 인도 대수 당연히 이런 것들이 호조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은 좋게 나오는 것이죠. 예, 그것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뭐 혹시나 여기 25.3달러의 요 지지선까지 회복을 바로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예, 오히려 떨어지면은 더 저는 신나가지고 살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럴 일은 저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다시 25.3달러는 쉽게 회복을 하고 다시 28달러대로 올라가지 않겠나. 솔직히 30달러대까지도 이 30달러대도 저는 충분히 도달할 만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거시경제에 대한 제가 맨날 거시경제 얘기하니까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절대 거시경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늘 체크를 해야 돼요. 제가 본업이 그 수출, 엔지니어링 수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20년 가까이 15년 넘게 제가 그 환율에 대한 것을 계속 보고 그 경제 관련해서도 계속 보게 돼 있어요. 환율 때문에. 환율이라는 게 저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는 공부를 하고 중단기적인 좀 환율 예측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럼 그 환율을 볼 때 뭘 보겠어요?
그럼 거시경제를 봐야 되는 겁니다. 거시경제를 봐야지 환율의 어떤 흐름을 어느 정도는 조금 예측하고 분석할 수가 있고, 그 예측 분석한 것이 제가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할 때 가격 입찰을 할 때 그 금액에 조금, 왜냐 달러로 우리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 같은 경우에는 늘 우리가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투자하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면 되겠지만, 이 거시경제는 좀 다르잖아요. 거시경제는 정말 이 우주 삼라만상에 대한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해가지고 이 새끼는 이거 뭐 맨날 무슨 거시경제 탓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매번 거시경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거시경제가 지금 이런 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주가가 나와주고 있다는 이 부분, 다시 말하면 거시경제가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모습만 나와도 좀 그동안 이 거시경제 때문에 억눌려 있던 주가가 확 튀어오를 것이다 라는 또 생각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거시경제들을 좀 계속 예의주시 하시면서 리비안의 행보를 계속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매수했던 가격과 그런 타이밍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조금은 저도 실망을 했어요. 어저께 주가가 생각보다 안 올라서 했지만 우리가 또 한번 장기 투자를 시작하면 이런 소소한 문제에 우리가 크게 뭐 생각하지는 않죠. 제가 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잘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리비안 분석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태풍 피해 없도록 어디에 사시든지 좀 만반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아무쪼록 무사히 이 태풍이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